거래량이 많으면은 뭐 어떤 의미다. 근데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 속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그 이제 다른 의미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아마도 이제 많은 노력이 뒤따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질문 받거든요. 이런 거래량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답을 딱 해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 나름대로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정말 흔하게 우리가 거의 매일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 너무나도 흔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터진 것들을 보면은 뭐 오늘도 보시면은 뭐 모트렉스 이런 것들 상승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거래량의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것이 의미를 갖고 있죠. 대부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차트들을 보면은 이런 구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거래량이 대량 터졌는데 이 대량 터진 거래량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이게 분봉을 봤을 때 이날 이제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매물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저 거래량 일봉상이 저 거래량 터진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딱 떨어져 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양봉의 대량 거래량이 터진 차트를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상당히 긴 그런 하락의 아니 상승의 모습이 이렇게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이렉트로 말씀 못 드리지만 돌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그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설명을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 예. 그러니까 큰 양봉의 큰 거래량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은, 자, 그러면 그 속을 보시면은, 그 속을 보면 대체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죠. 예. 그러면 분봉에서의 이런 모습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들어갔다가는 좀 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뭐 CJ 시푸드 뭐 이런 것들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근데 맨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거래량이 빵 터지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수많은 차트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의 그 패턴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오다가 거래량이 큰 걸 터진 것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널뛰기를 한다는 겁니다. 널뛰기.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쭉 이렇게 오다가 터졌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주가가 널뛰기를 하겠구나.
그렇게 만약에 이제 예측을 해 보신다. 그러면은 그 예측이 거의 8, 90% 맞으실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예측은 8, 9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일 때만 유효성이 있다. 한 50%나 한 60% 정도의 이 성공률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 예측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8, 90% 정도의 예측을 맞출 수 있는 경우에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초보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건 몰랐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초보와 고수와의 좀 그러니까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초보 때는 그런 경각심이 별로 없고, 또 시간이 많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한 고수는 아 저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뭐 그런 차이. 그런 작은 차이들의 그 결과가 나중에 차이를 크게 만들죠. 이것도 뭐 방금도 제가 알려드린 이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그걸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예. 어,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예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그 배우신 분들이 이제 본인에 맞게 나는 요 분야가 마음에 든다 해갖고 요 분야를 막 파고드는 거예요. 매매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에 의해서 숙련된 매매자는 탄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법을 하나 딱 알게 돼갖고 그렇게 탄생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당면한 해내셔야 될 과제가 이제 뚜렷해졌죠. 성공률, 예측률 80%가 되는 그 패턴을 아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알려드렸죠. 예, 이렇게 쭉 오다가 거래량 터지는 거. 이런 거 하나 알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그 처음으로 거래량이 많이 발생된 종목들을 만났을 때 매우 이제 긴장을 합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처음으로 터진 것들을 보면 이 기산텔레콤 같은 것도 하루 전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쭉 거래량이 없이 오다가 여기서 최초의 거래량이 터졌죠. 16%짜리 양봉인데요. 윗골이 달린 16%짜리인데 이게 최초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이 깊고 이 고점으로부터 좀 가까워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고점의 매물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수월하게 잘 못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경우를 돌파하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냥 막바로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어서 거래량을 엄청나게 탄생시키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이렇게 쭉 없다가 붉은 작대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없다가 처음으로 거래량 딱 나온 거. 그러면 이 뒤에서 주가가 그 통통통통 튄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이 거래량, 이것은 이제 여기 거래량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이건 또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작대기님, 질문사항 있으신 거 채팅창에 써주시고요. 저는 오늘 원래 방송 안 하는 날인데 왠지 한번 방송 켜보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좀 몸 컨디션도 좀 좋고, 또 특별히 오늘은 또 약속이 없이 또 비는 날이어서 한번 켜봤습니다. 혼자 차트 보려니까 좀 외롭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좀 신선하지 않다 하고 넘어가야 되고, 네, 여기 제대로 된 거래량이 나왔네요. 쭉 이렇게 하락이 이어져 오다가 최초로 터지는 거래량, 이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다른 종목들처럼 주가가 널뛰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널뛰기 하는 현상이 8, 90% 정도 정확히 맞아야 돼요. 이쪽도 보시면은 쭉 이어져 오다가, 자, 제대로 된 거래량이 없죠. 이렇게 이어오다가 거래량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널뛰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었죠. 이런 차트를 매우 노리고 있겠죠. 이런 케이스를 제가 최근에 이제 스윙 추천주라고 알려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메탈라이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네, 붉은 작대기님 질문 써주셨는데, 네, 녹화 영상 보니까 문자 서비스가 아니라 회원도 훈련하는 과정 같던데요. 아닙니다. 네, 제가 자막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죠. 무료입니다. 무료. 저희 그 유료 회원님들 훈련하는 과정이 아니고 무료입니다. 무료. 예, 무료로 지금 시범적으로 제가 카톡을 이렇게 카톡방 만드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우선 조금 해보려고요. 해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이제 결정을 해보려고요. 알럽커피님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시고요. 네, 질문이 5G 종목. 5G가 기억에 남는 게 이노 인스트루먼트? 네, 이게 5G 종목이었던가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저는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좀 큼직큼직한 테마들을 많이 좋아해요. 다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뭐가 이제 의아하냐면 5G를 왜 물어보실까? 그때 한번 보니까 5G 이야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5G 테마주를 왜 물어보실까가 우선 궁금합니다. 근데 5G가 가치주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5G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5G 이야기 그 뉴스는 작년에 나왔잖아요. 작년에 5G 처음 서비스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5G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게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체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를 이 첫 상한가 나는 날 이제 매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5G 이야기가 이제 있길래 이게 왜 5G 뉴스가 있을까 하고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지금 올라가서 중간 기착점이에요. 여기서 더 급등으로 갈까 아니면 무너질까 중간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도 활용해 볼 수 있고 단타 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간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면 대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은 요만큼만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매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접근하면은 정말 쉽고 아무한테도 알려주기 싫을 정도예요. 이 매매 기법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해주기 싫을 정도로 막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게 되면은 아마 회사를 다니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 그만두시는 것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글님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제가 이제 일봉 차트 놓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매매는 내가 손실 보면은 조금 손실 보고 먹으면 많이 먹을 만한 자리 가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이 오이 솔루션. 네, 오랜만이시네요. 네, 잘 계셨었죠? 자, 앞으로는 자주 뵙기를 기대하고요. 이 오이 솔루션의 차트를 보면은 가격대도 좀 되고요. 이제 코스닥 150 약간 대형주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한테 급등을 바라긴 좀 무리고요. 이게 상한가 있긴 있네요. 네. 근데 최근 모습은 이 정도 가격에서 지금 워낙에 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목에 합당하게 바랄 것을 바라면 돼요. 여기가 뭐 갑자기 막 급등하기를 바라기는 좀 애매하고요. 지금 어떤 특별한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다가 같은 대형주라도 현대차 차트를 딱 보면 여기는 좀 예측하기가 좀 무난하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현대차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자 현대차 주봉인데요. 주가가 그 위쪽으로 좀 가기가 쉽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에 있으면은 떨어지기 쉽고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 있으면은 올라가기 쉽겠죠. 그러면은 오이 솔루션 차트를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무너지면은 폭락이죠. 여기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 팍 폭락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급등을 한 차트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CJ 시푸드의 분 차트, 일봉을 보면은 이제 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단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침에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끌고 있죠. 여기서 안 가고, 그러면은 뒤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장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갈고리, 갈고리, 거꾸로 된 갈고리,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딱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 그런데 이제 오이 솔루션을 지금 이제 노리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냐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계속 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DPC나 이런 급등주를 노리는 이유는 차트가 구분을 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바른손 ENA 같은 거,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구분이 쉬운 거죠. 바른손 ENA도 왜 급등을 했냐면, 이게 그동안 텅텅 비어 있던 거예요.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첫 거래량 터지는 이 거래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대량 거래량이 한번 딱 터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큼직큼직하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기반으로 놓고 이제 세세한 매매 전략을 이제 짜야겠죠. 그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대형주는 대형주 나름대로의 또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 매매에 대한 설계를 해야 돼요. 매매 설계. 내가 어떤 매매 하겠다. 그러면 그 매매 설계 내용이 딱 봤을 때 말이 돼야죠. 그리고 본인이 중점적으로 어떤 점을 노리고 매매를 한다.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음봉에 지금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무엇을 노리느냐? 이 급등주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서 음봉이 딱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크게 양봉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라기보다도 이제 패턴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급하게 많이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그 가격의 이제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냐면 바른손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판 거예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간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력이 다시 반등을 시키려면 시키고 말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추세는 뭐 관성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정말 추세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짜리 강의를 해도 한 부족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편하게 원래 방송 안 하는 날인데 시범적으로 금요일 방송 한번 켜봤는데 이렇게 와주시니까 또 반갑고요. 또 질문을 이렇게 써주시니까 제가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럽커피님이 종목 추천, 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네. 단타 종목을 추천해 드릴까요? 스윙 종목을 추천해 드릴까요? 기법은 이미 하나 공개해 드렸죠. 예. 쭉 오다가 거래량 대량 터지는 기법.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기법도 지금 붉은 작대기님이 필요한 기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한번 써봐 주세요. 평소에 이제 어떤 기법이 필요하다. 알러커피님은 스윙 매매 종목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안 그래도 저희 다음 카페, 다음에서 위닝스탁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찾기 쉽게 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 제가 이 덱스터 요것을 어제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요것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대기님은 제가 단타 기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덱스터를 추천해 드렸는데 뭐 이렇게 쭉 와서 거래량 터진 거 이런 것이 좀 눈에 띄어서 이것이 제가 머릿속에서 이제 상승 N자형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면은 상승 이렇게 N자형 이렇게 요거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제가 이제 다루는 종목들이 거의 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쭉 오다가 처음으로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이 메탈라이프도 제가 이제 여기서 추천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상한가를 쳤다거나 이런 거, 이런 거 딱 좋죠.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 블러썸 MNC 무슨 재료일까요? 떠오르지 않죠? 그러면은 패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양으로 해서 상한가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좀 줄이면서 지지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네, 메탈라이프도 그때 5G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전에 상한가 친 종목들이나 아니면 크게 움직여서 윗꼬리를 달았던 종목. 그러니까 이제 바론손 ENA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봤던 것이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 이제 상을 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같이 안 가고, 본주인 바른손하고 같이 상한가를 안 가고, 거래량은 터졌고, 근데 윗꼬리가 딱 달린 거예요. 이런 종목을 수익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천을 한번 해드리자면은, 좀,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어제 상한가 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며칠 전에 상한가 친 거, 화요일날 상한가 친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노리는 것이 주로 다 이런 거예요. 이 양음량. 그래서 수익을 보통 목표 수익을 최소한 30% 정도 잡고, 지금 이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예측이 안 맞았을 때는 손실 조금만 보고, 손해 조금만 보고, 맞았을 때는 크게 먹고, 완전 꿀이죠, 꿀. 네. 그러니까 이런 매매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매매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설명을, 그 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은 일종의 도박이에요. 그리고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도박을 하셔야 되냐면, 이 도박을 했을 경우에 내가 이겼을 때는 많이 벌고 졌을 때는 조금만 잃는, 이런, 어찌 보면 얌체죠. 얌체 같지만 이런 도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바로 이게 그 뭐 간단하지만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약간 얌체죠. 내가 이겼을 때는 크게 벌고, 그러니까 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기면은 10,000원 따고 지면은 친구한테 1,000원 주는 거예요. 그런 게임은 해야죠. 바로 주식이 바로 그런 게임입니다. 배당락이요? 제가 배당락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배당락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아닌 건지, 네,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투매죠. 이제 많이 툭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투매의 현상이죠. 급등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추격 매수의 현상이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방금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먼저 추천주 먼저 드리자면은 이 이노 인스트루먼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보다도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거 맨 처음에 그 우리 카페에다가 추천드린 거, 이거, 덱스터. 이 덱스터를 우선순위로 보시고, 두 번째로 이노 인스트루먼트.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덱스터는 제가 봤을 때 반등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 종목이고요.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다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하자는 거죠. 그냥 사가지고, 이게 이제 지지선이 분명하니까 이제 가깝잖아요. 조금 탁 손절하고 먹으면은 아마도 여기 크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크게 먹자, 이렇게. 근데 이런 정신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은 정말 매매가 너무 쉬워요. 자, 이 차트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기법이기도 한데, 아까 그 투매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급락이 딱 떨어져 갖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으면은 이거 투매로 봐야 되냐, 이렇게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붉은 작대기님이. 그러면 반대로 일봉상에서 양봉이 크게 터졌을 때 나오는 거래량은 추격 매수의 거래량이냐, 상승하는 것을 추격한 거냐, 떨어졌을 때 추가로 같이 따라서 매도를 때리면 그게 투매죠. 반대로 상승할 때는. 근데 이 양봉 이 형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상한가가 들어간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추격 매수를 한 것보다 그 뒷부분에서 요쪽 있죠, 요 덩어리,
여기가 매도 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차트를 이제 이 보시면은 요 쭉 오다가 나온 첫 상한가인데, 이 첫 상한가 날의 이 분봉의 흐름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분봉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해서 나타난 거래량과 양봉이 아니고 상승을 했더니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 매도를 다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막판에 조금 약간 힘 줘갖고 그냥 상한가 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상한가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이런 모습의 첫 상한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오 대박, 예, 외치면 되죠. 대박. 예. 그 다음에 시가가 9%예요 그 다음날 동시효과에 딱 봤는데 9%가 떴다 그러면 바로 사야 돼요. 이건 단타 기법이기도 하죠. 9%가 떴다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한 19%, 20%가 떴다 그러면 거기서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요. 10%대 이하다 그럼 오 대박 하고 며칠면 더 사야 돼요. 왜냐면 전날에 이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이 세력이 나오는 물량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전날 상한가 종가 있잖아요. 요 이하로 내려오면은 손절 쳐주고요. 그렇지 않고 올라가 주면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매가 그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손실 조금만 보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자리들을 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런 데 가서 매수는 하지 않겠죠. 매수하고 떨어지면 크게 떨어질 자리고 올라가 봐야 뭐 얼마 못 먹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추격 매수에 굉장히 손실들을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 매매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숙련된 매매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딱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주 체계화된 훈련을 통해서 좋은 매매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조금만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훈련을 받으러 오시고, 그렇지 않고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 혼자라도 내가 이렇게 좀 체계를 잡아가야겠다. 이렇게 절도 있는 매매를 좀 하려고 좀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CJ 시푸드 보니까 요 아침에 여기 가서 물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침에 오전에 급등할 때 보면은 이 이게 추격 매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래량이에요. 이게 아침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저기가 25%대예요. 여기가 25%대 올라갈 때, 피치를 올리면 올라갈 때 여기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만 피해 가셔도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뒷자리 여기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괜찮아요. 여기 조금 떨어지면 손절할 수 있죠. 근데 여기를 따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자, 아까 그 스윙 추천주는 덱스터를 알려드렸고, 이제 붉은 작대님이 그 단타 기법. 단타 기법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 이노 요거 가지고
이거 이제 시가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 알려드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손절하는 건데, 네,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제 모였을 때. 이 주가가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일 때, 그 다음에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제 방향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대체적으로 12시 그러니까 전에는 매매를 금지해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약간 특이하죠? 이거 무슨 의미냐면, 12시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요 이등병 삼각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으로 치닫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오후장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수렴. 네. 오늘도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뭐 어김없이 매일 같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대부분 이것이 이제 이 CJ 시푸드 이런 종목들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수렴이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이 저점이 이렇게 지지가 되면서 팽팽하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단타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 뒷자리에서 아주 그 세세하게 매매 기법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나뉘어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이라서 다 밝힐 수는 없는데, 방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은 제가 방송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좋은 질문이죠. 자, 그럼 방장님은 이런 종목을 어딜 보고 찾으시나요?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정말 좋은 거죠. 죄송한 건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우선은 제가 뭐냐면 찾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 12시 전 오전 상황에서 매매를 하지 말고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수렴이 되는 종목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찾는 건데 너무 쉬워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건데, 오늘 뭐 상한가 뭔가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눌러 보면은 막 거래가 되면서 막 반짝반짝 거리고 있죠. 그래서 상위권 종목으로 올라온 종목들, 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잘 보지 않고 이 상위권 쪽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12시 정도부터 켜놓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오전에 급등을 했었나, 또 어떤 종목이 오늘 이슈가 있나.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바른손 ENA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보니까 이제 오전부터 이제 12시 넘어까지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나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부분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오전에 이 매수가 크게 들어와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되거나 뉴스가 나오거나 무슨 실적 발표가 나온다거나 해서 크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지점이 이제 오후에 딱 발생이 되는 거예요. 더 가냐 못 가냐 이렇게. 이것도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제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본주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그건 짝짓기 매매라는 기법이고,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딱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더 가냐 못 가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같이 매일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확실한 날, 확실한 날만 매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매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실한 포인트가 잡힌다. 그럼 매일매일 매매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CJ 시푸드가 좀 이 우선주는 아침부터 상한가로 가버렸고 이 CJ 시푸드가 딱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죠. 재료 테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뭐랄까 이게 텐션이 걸린 종목인 거예요. 텐션. 그렇게 설명하면 맞을 것 같아요. 텐션. 예. 막 매수세와 매도세에 막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막 전고점을 막 뚫고 막 주가가 붕 뜬 거죠. 텐션이 걸린 거죠. 텐션. 힘이 걸린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딱 요 상태에서 아주 그 바늘 끝에 서 있는 거죠. 여기서 잘 보고 있다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보면 이 상승 상위권 한 13%대 이상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막 16%, 7%, 8% 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요 창을 보고 딱 있다가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기술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핵심 기술인데 제가 다 밝힐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여러분만의 핵심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목표로 파고들면은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주식 공부를 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딱 잡고 그 지향점을 잡고 파고들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식의 어떤 패턴을 찾는다. 차트만 딥다 본다. 그 아무 그 발전이 없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기로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만한 기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기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매매 전략인데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어떤 관념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보냐예요. 매매 전략 기법이라는 것은 이 매매 전략은 예상을 못한다예요.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죠. 예상을 못하니까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가지고 이제 그 올라가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 부분까지 가겠죠. 예. 그럼 그 와중에 이제 수익을 내면 되겠죠. 예. 아마 여기서 올라가면 한 5% 정도 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주식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든지 나는 이런 게 싫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을 미리 알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노력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나서 올라갈 것을 상한가까지 갈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을까?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저희 다음 카페 제가 매일매일 게시판에다 올려놓는 제가 매매한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상한가로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실제로 이제 저희 카톡방에서 제가 이 DPC를 카톡방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어디서 알려드렸냐면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약간 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한가로 끝났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할 때 그 어떤 목표 지향점을 명확하게 잡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측을 못 하겠다. 그럼 그냥 사가지고 떨어지면 손절이고 올라가면 땡큐 하고 먹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데 가서 매수를 하느냐? 여기서 매수를 안 하고, 자, 여기는 뭐냐면 그 실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실전에서는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한 몇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이게 이제 전일 종가 대비 한 7, 8% 오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7, 8% 정도 오르는 종목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럼 그 많은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다 모니터링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사면 되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전을 모르는 얘기죠. 왜 굳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 가서 여기 가서 승부를 보느냐? 어떤 우리가 매매할 만한 종목이구나 하는 명확성이 포착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걸 매매하려면은 이게 뭔가 좀 명확히 좀 뚜렷이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이게 정말 구분이 어려워요. 진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뒤에서 기회를 잡아보겠다 라고 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단타의 기법이죠. 그리고 뭐 수익 매매의 기법이기도 해요. 예. 그러면 기법은 뭐냐?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매의 철학인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주가를 막 예측하고 막 이런 것도 뭐 다 좋은데,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앞서서 큰 파동이 일어나고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한가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CJ 시푸드도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도 상한가를 갈 수 있었어요. 가려면 다 그 정도 이런 파동이 탁 일어났고 눌렸다가 이렇게 오늘 보면은 하나 SBI 스펙 이것도 지금 떨어져서 끝나서 그렇지 상한가를 가려면 갈 수도 있었던 차트라는 거죠. 호가창이요. 호가창은 이제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 이런 데서 매매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손절을 했겠죠. 근데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뭐냐면 뭐라고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높은 확률로 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힌트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쪼인 종목 그런 종목을 주로 노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제 올려놓은 저희 다음 카페에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 게시판을 안 보니까 저하고 대화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 올려놓은 제 다음 카페 그 종목들의 그 기록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노 여기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상한가를 올라가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쭉 올랐다가 이렇게 모인 거.
그런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에 성공하는 경우를 제가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아냈느냐? 예.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이렇게 생긴 차트들만 가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들을 모아놓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모아놓고 분석을 해봤죠. 예. 어떤 경우들은 성공을 하는가? 그래서 성공하는 종목들이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한번 막 그 수많은 조건들을 연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성공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종목들은 어떤 그 공통된 상황이 있더라고요. 확률이요? 예, 확률은 한 80% 정도? 예. 80%라기보다도 한 9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90%. 근데 이제 이런 매매는 성공률이 90%가 돼야 돼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타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는데 벌다가 잃다가 벌다가 잃다가 이렇게 한 성공률이 뭐 한 5, 60% 정도 된다. 그러면 계좌의 수익이 늘질 않아요. 매수하면 벌고 계속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계좌 수익률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제 말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바로 내가 그동안 그래서 성공을 못했구나. 거의 99%의 개미 투자자들은 성공을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왜 99%의 개미들은 성공 못하냐? 그분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 여기서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떨어지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예, 이 차트 안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놓고 보면서 여기에서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떨어지는지를 구분하려고 하시는데 그 차트만 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죠. 그런데 저도 초보 때 그랬고 차트하고 뭐 조금 더 하면 이 호가창 정도 이걸 놓고 무지하게 연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죠. 이게 제 답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없다. 자, 먼저 커피님이 질문을 좀 써주셨는데 주식을 적금 개념으로 생각해서 코스피 떨어질 때만 삼성전자 모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면은 이게 이제 대형주를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식을 적금 개념으로 이게 이제 커피님의 개인 사정하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사정하고 좀 다른데 이제 뭐냐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형주 쪽으로 해갖고 이제 안전하게 해가지고 뭐냐면 분할로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해가지고 조금 떨어질 때마다 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매수하는 전략만 있고 나중에 매도를 어떻게 할까, 매도 전략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 수익률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무작정 뭐 10년 20년을 보유할 수는 없어요. 매수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어느 기간 대비 어느 정도 수익 나면 내가 매도를 하겠다, 그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질문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대중 없다는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정확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럼 그 1억을 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빵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우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떨어졌을 때마다 이것을 조금 사서 모은다. 이것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5종목에 나눠서 할 것인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할 것인가. 근데 지금 삼성전자로 모은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대형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아무래도 한 종목에 몰빵하면은 삼성전자가 뭐 망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중장기 투자가 아주 강력한 매매 기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본인이 확실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의사 같은 직업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마다 세세하게 다 달라집니다. 매매 전략이.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명확성, 확실한 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계획만 있다면 괜찮은 종목들, 블루칩들 종목 돈 나눠가지고 중장기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네, 붉은 작대기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번쩍 아실 것 같다. 차트에서 알 수가 없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점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맞춘다, 이런 게임을 한다면 차트만 보고서는 다 맞출 수 없다. 주식 매매 기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회가 좋은데요. 제가 꼭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패턴 기법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같은 모양 그림 찾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한가 가는 종목 중에 보면은 이런 궤적을 그리면서 상한가를 올라가는 종목이 좋다. 그러면 이런 궤적을 그리는 똑같은 그림의 상한가 종목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모양 찾기. 그거는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다 몰두들 하시니까. 먼저 이제 하셔야 될 것은 이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실험 매매를 통해서. 그런데 저도 많이, 제 자신도 예전에 이제 주식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걸 가장 어려웠냐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실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
그러니까 매매를 딱 중단한 상태에서 뭐 한 주나 두 주 정도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매매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찔러보기죠. 이런 실험 매매를 일주일도 지속하기가 어렵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강의하는 제 수강 받는 분들도 실험 매매 일주일 이상 꼭 해보세요 하면은 이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붉은 작대기님, 그러니까 작대기님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실험 매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알려드렸죠. 이거를 실험 매매를 딱 해보면 그냥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실험 매매를 해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냐면, 매수를 딱 하면은 와, 상한가 가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 역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 가네? 놀랍다. 월요일날 했어요. 근데 갔었어요. 화요일날도 가요. 막 수요일날도 가고. 야, 그 다음에 이제 막 목요일날도 가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CJ 시프트 같은 거 이런 거 딱 매수하면 오, 떨어지네. 여기도 매수하면 떨어지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 실험 매매를 해보면은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떨어지네. 그거 다 모아요, 자료를.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모아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차트 분석으로는 100% 잡아내기가 어렵구나. 여기서 이제 확률이 등장하는 거예요, 확률. 제가 이제 확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서 좀 진전이 있었죠, 확률. 이게 또 중요한 힌트입니다. 힌트 조금 더 달라고 하셔서 이 확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서 좀 진전이 있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률을 막 어떻게 높여갈까 라는 그 고민을 하면서 그 성공한 케이스들을 모아놓고 딱 보면서 어, 차트 속에서, 그러니까 차트 속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요만큼 있고, 그 부족한 면을 다른 데서 요만큼 채워줄 것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차트를 완전히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선은 일봉 차트도 많이 참고합니다. 일봉 차트는 많이 참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CJ 시프트 이거 봤을 때, 이걸 이제 이격이라고 하잖아요. 밑에 여기 붕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격이라는 것의 기본 속성, 자, 쭉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불안해지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식이나, 그러니까 이 가격이나 추세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이 기본 지식, 원론적인 지식들, 이것이 이렇게 밑에 많이 탄탄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현란한 매매 기술을 올려야 된다. 예측하는 기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이 차트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 어,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이노 인스트루먼트로 가면 이 차트도 보시면은 같은 차트입니다. 자, 급등했다가 시간을 쭉 끌고 있습니다. 밑에는 텅텅 비어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에 매물대가 크게 형성이 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그러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불안감이 종가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지 올라갈 확률보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차트하고 그 상황이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CJ 차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좀 텅텅 비어 있는 차트인데 여기에서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 예. 그 두 차트가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시간적인 요소도 많이 고려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0시 45분이고 여기는 거의 막판에 치닫고 있고 2시 10분이고 그런 차이 시간적인 요소도 많이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차트는 이제 뭐 시간을 떠나서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 차트는 무너졌고 이 차트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실험 매매를 해봤고 그걸 통해서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온리 본인만의 매매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저만이 보는 어떤 그 요소가 있죠. 예, 밝힐 수는 없지만 저만이 보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해보면은 이 사람이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어떻구나. 저는 약간 좀 이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만드는 과학자의 그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계속 실험을 통해서 이 약 넣어보고 저 약 넣어보고 해가지고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약을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알러커피님, 네, 덱스터 얘기 아까 해드렸잖아요. 제가 덱스터하고 아까 뭐 추천드렸죠? 그 이노 인스트루먼트. 예. 덱스터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들고요. 예. 이노는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운 좋게 먹으면 대박이고 떨어지면 짧게 손절치자 이런 전략이죠. 근데 이제 제가 세세한 기법, 이제 어떤 세세한 핵심 기술은 못 알려드리지만 자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뭐는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늘어나게 하려면 90% 정도 90%의 확률 기법이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형태는 약간 다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예측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측 확률이 90% 정도 맞아야지 수익이 증가가 돼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 잘 찾아보시면 찾아질 수 있으실 거예요. 단지 요령은 뭐냐면 1차원적으로 찾으면 안 찾아진다. 그냥 뭐 차트만 보고 거래량만 보고 이렇게 해서 찾으면은 이 차트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면은 안 찾아진다. 저는 막 예전에 여기다가 뭐 보조지표 막 깔고 막 볼린저 밴드 막 이런 거 깔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허비. 돈 날리고 그걸로. 근데 이런 것도 누가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뭐 보조지표 깔고 막 그렇게 해서 매매하면 돈 날린다. 이걸 누가 알려주면 참 좋았었는데 제가 초보 시절에는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극히 소수가 제 방송을 보기 때문에 운 좋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런 보조지표를 써서는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더라. 결정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 제 경험입니다. 혹시 모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위닝스탁 우리 다음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기록을 쭉 수십 년은 아니어도 진짜 10년 이상 남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드린 추천주들의 적중률은 90%가 됩니다. 90%가 아니라 거의 95%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실에 열광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카페 게시판을 보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보시더라고요. 네, 커피님 질문 볼게요. 네, 유비쿼스 홀딩스. 차트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명확해야 돼요.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어떤 것 같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구분하려면 뭔가 좀 저는 이제 급등주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명확한 게 있어야 돼요. 명확한 게. 이거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나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여기다가. 그러면 저는 90% 정도 확률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확실히 갈 종목만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순간, 이게 극적인 순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가장 쉬운 게 이제 뭐 돌파를 한다던가 그럴 때 가다 산다던가. 근데 이것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고 아직 거래량이 과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다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애매모호한 상태죠. 과거에 이제 이런 경우도 그래요. 한 이 정도 되어 있다.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봉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완전히 그 진이 빠지는 거죠. 시간을 한 3배속 정도로 빨리 돌리면은 매매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이것은 정말 깝깝해서 매매 못합니다.
차라리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예측이 이게 어려운 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막 이런 종목으로 이제 막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매매 전략을 완전히 수정을 해야 돼요. 하락할 때 이렇게 사가지고 반등을 이렇게 기다린다던가. 어쨌든 이 방법도 90% 맞아야 돼요. 90%.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조건 성공한다고 봐야 돼요. 매매를 할 때.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입니다. 내가 매수를 했다면 수익 나는 것은 거의 무조건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카페 가입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귀찮게. 네. 아니, 제가 귀찮은 게 아니라 그냥 오셔서 읽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그 다음 카페에다가 주로 거기가 이제 메인으로 제가 글을 거기다 다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일종의 제 그 매매 일지예요. 그리고 어떤 점을 보시면 되냐면 제가 미리 추천을 올립니다. 종목을. 그러면 그 종목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지금 이 보시면 이 덱스터 같은 거 제가 이게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추천을 드렸다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실 1차적인 문제예요. 뭐 매수 추천 있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수준을 뛰어넘게 되면 다음에 이제 진정한 문제는 뭐냐? 반등이 나왔을 때 10% 벌고 팔 건지 15% 벌고 팔 건지 이제 그런 고민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수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매수를 어디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 이것은 정말 초창기 질문이고 요건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보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찾아 헤맬 때 그때는 정말 정말 우리가 초짜였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매도 문제 때문에 매수하고 매도도 사실 연관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매도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매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문제와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 따복따복 챙기는 문제와 이것이 아주 연관이 많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 문제를 해결 보시게 되면 이제 1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주식 매매는 사실 이 차트나 뭐 이런 승률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 자신이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게 차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결국엔 내 문제입니다. 나. 다시 아까 돌아가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노 인스트루먼트. 아까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은 사면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CJ 시푸드처럼 이렇게 사면은 떨어진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제가 오늘 보너스로 많이 드리는 건데 지금 저하고 대화를 잘 나눠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아, 평상시 생방송 때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는데 질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내 문제, 결국엔 내 문제로 이렇게 귀착이 되냐면 차트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 어, 내가 구분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음. 평일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질문 써서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이메일 보내신 내용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걸 막 연구하던 당시에 너무 어려웠어요. 구분을 하려니까 어렵다. 왜 어렵지? 예. 차트 이 차트 분석 때문인가? 아무리 차트를 보고 뭐 보조지표를 깔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가는 종목하고 떨어지는 종목을 찾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뭘 봐야 되나? 막 호가창을 봐야 되나? 뭘 봐야 되나? 막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결국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 자신 때문에 어렵구나. 이게 선문답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냐면 이 매매의 이제 근본적인 코어의 중심이 뭐냐면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하는 것을 먹어서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매수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매수하면은 밀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곧바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매매를 원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차트를 볼 때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패턴에서 어디 사면 어디가 올라가고 그런 것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같은 얘기지만 사실 좀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내가 이런 매매를 원했었구나. 정말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사람이구나. 왜 황당무계하냐? 이것은 좀 너무 뭐 완벽한 매매 아닌가. 거의 신이죠, 신. 10번 매매하면 10번 다 매수하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상한가 쪽으로 막 가는 거죠. 상한가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정말 대단한 매매를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의도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일단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그 수수께끼가 조금씩 이제 풀려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세력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아무리 나의 문제라고 해도 말이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벌고 저도 왜 돈을 못 벌고 왜 그럴까? 그 해답을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매매라는 것은 거의 주식이 완전 신이에요, 신. 다들. 이 난이도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거의 신급이에요, 신급. 원하는 매매들이 말도 안 되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만 쏙쏙, 그러니까 쉬운 문제 놔두고 최고 어려운 문제만 풀려고 다들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그런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 주식 시작하신 지 뭐 한 3, 4년 되신 분들부터 해가고 10년 되신 분들, 이분들이 모두 다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거의 신급에 가까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지금 시도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사실들을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알러 커피님한테 덱스터를 추천을 드렸어요. 이거 추천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추천을 드리면 그날 종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분이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종가에 사신 분은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천하장사 강호동이 와도 주식에 이게 불문율이 뭐 원칙이에요. 그냥 제 아무리 어떤 뭐 끈기 어떻고 뭐 그런 거 다 뭐 제껴두고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들 손절을 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예. 그러면 다들 뭐냐면 하락을 견딜 수가 없어요, 다들. 그럼 뭐냐,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 주면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예, 운명.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매수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다들 여기다 손절 쳐요. 그거 누구도 못 견뎌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해야지만 돈을 벌리냐면 숙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좀 심한 말로 말하면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누가 와서 밥을 이렇게 떠서 먹여줘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99% 개미가 다 이렇습니다. 예. 매수해서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 줘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매수한 가격에서 주가가 절대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올라가서 수익을 내더라도 이게 크게 올라가야 돼요. 크게. 조금만 올라가서는 안 돼요.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까다롭기가 정말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까탈스러운 매매자들인 거예요. 이 눈높이가 막 거의 뭐 머리 꼭대기에 달려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들. 저는 제가 제 자신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어느새 깨달았어요. 처음에 근데 초보 때는 내가 그렇다는 사실 몰랐었어요. 그래서 매수하고 떨어지면 손절치고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그렇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알려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차트만 딥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거기서 찾을 수가 있을 수가 없죠, 절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준인 사람들이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이제 고민도 하고 막 이제 이 연구도 해보고,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할까? 아니면은 그 난이도가 어려운 거구나. 그렇다고 포기를 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 신급의 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풀어보자. 네, 라면 스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이제 뛰어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주식 공부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굉장히 빨리 늘더라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아주 이제 뭐 공개적으로 핵심 기술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알려드리면 많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예, 죄송합니다. 완전히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구나.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풀려면은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풀어야겠구나. 그리고 이 주식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때려잡아야 돼요.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적당히 다루어서는 매번 당합니다. 골탕 먹습니다. 어떤 기술이요? 주식 매매 기술이요. 네. 이 주식 매매 기술을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요물이에요. 어떨 때는 상승했다가 어떨 때는 하락했다가. 이런 문제를 이걸 갖다가 이제 잡으려면 확실히 마음 먹고 때려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리채 들고 와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몽둥이를, 엄청나게 큰 몽둥이를 들고 와갖고 왕창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죠.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 내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살짝 손절치고 이런 전략을 쓰다가 아예 그냥 확실하게 때려잡자. 고민한 끝에 그냥 매수하면은 무조건 올라가는 자리를 찾자.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막 보여드리면서 광고를 하면서 제 어떤 이 성장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죠. 이게 왜냐면 저 혼자 하고 있으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카페로 보여드리면서 또 저희 수강생님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좀 긴장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카페 게시판에다가 뭐 덱스터 추천드립니다 하면은 이게 사실은요,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추천을 했는데 주가가 잘 안 가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은 저는 별로 안 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올라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천한 종목들이 막 잘 안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게시판에다가 이게 추천주를 올리기 때문에 잘 안 가면 망신이죠. 예.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간에 잘 안 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을 공부하는 구체적인 어떤 목적과 목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스피드가 막 공부하는 속도가 막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매매해야지 하고 막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에 이제 좀 뭐 바른손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막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죠. 네, 커피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저희도 이제 이 정도에서 오늘 제가 스페셜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생방송을 제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켜봤고,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이런 게 좋아해요. 근데 저희 생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좀 대화를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중 생방송에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방송을 킬 테니까 뭐 여기 즐겨찾기 같은 거나 뭐 해놓으면은 아마 제 방송 키면은 알림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 한번 해놓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정말 제가 알짜배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같이 또 대화를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료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